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만큼 잔인한 게 또 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십억 재산을 가진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자 10년간 연락도 없던 삼촌이 갑자기 나타나 효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24살 컴퓨터 공학과 손자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저는 IT 기술로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처음엔 단순히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결국 디지털 증거 수집의 달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제 이름은 이준호, 24살이고 한양대학교 컴퓨터공학과 4학년입니다. 저희 할아버지 이봉수는 올해 76세로 부산에서 대형마트 3개와 아파트 여러 채를 소유하고 계세요. 대략 추산해보면 8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업을 하시며 가족들을 돌봐주셨어요. 제가 좋은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도, 부모님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할아버지께서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셨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어깨가 푹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평생을 강인하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 가시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할아버지가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는구나.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 저는 주말마다 부산으로 내려가서 할아버지를 돌봤습니다. 마트 업무도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고요. 할아버지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을 신기해하시며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이런 걸 다 만들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치매 소식이 친척들에게 알려지자 15년 넘게 연락도 없던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성민 작은아버지는 제 아버지의 동생이지만 저희 가족과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 사업 자금을 빼돌려 사기를 당한 후 할아버지와 크게 다투고 가족과 연을 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작은아버지가 15년 만에 부산에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는 매우 당황스러워하셨습니다. 성민아, 네가 왜 여기에? 아버님,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아버님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어요. 작은아버지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뭔가 연기 같은 느낌이었어요. 15년간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효자 행세를 하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작은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들이었습니다. 작은어머니 박미경과 사촌 이현준까지 모두 와서 할아버지께 극진히 안부를 묻는 모습이 마치 사전에 연습한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작은어머니의 이 말이 제게는 매우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다면 왜 15년이나 기다렸을까요? 그날 저녁 작은아버지 가족은 할아버지 집에서 자겠다며 아예 눌러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온 아들이 반가우신지 거절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작은아버지 가족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그들이 있는 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직 초기 단계니까 그래. 하지만 지금이 기회야. 더 늦으면 안 돼. 무슨 기회라는 거죠? 저는 호기심에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마트 경영권부터 넘겨받아야 해. 그리고 부동산 명의도 서서히 정리하고. 아빠, 그런데 준호 형이 자꾸 여기 오면 어떡해요? 현준아, 걱정하지 마. 어차피 대학생이 뭘 알겠어. 우리가 먼저 아버지 마음을 사로잡으면 돼.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작은아버지 가족이 할아버지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이들의 계획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제 전공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로 할아버지를 속이려 한다면 저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작은아버지는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제부터 마트 일을 도와드릴게요. 아버님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표정이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당신이 할아버지를 이용하려 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컴공과 4학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죠. 그날부터 저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탐욕스러운 작은아버지 가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디지털 전쟁 말이에요. 작은아버지 가족이 할아버지 집에 자리 잡은 지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평범한 대학생인 척하면서 은밀하게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서 배운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들이 이때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 일은 할아버지 집 곳곳에 초소형 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요즘은 동전만한 크기의 고성능 녹음기들이 많거든요. 거실, 주방, 심지어 작은아버지 가족이 머무는 방 근처까지 총 10개의 녹음기를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북으로 원격 접속이 가능한 소형 카메라도 5대 설치했어요. 할아버지께는 보안을 위한 CCTV라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마트 보안을 위해 카메라를 좀 달려고 해요.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 준호는 정말 똑똑해. 할아버지는 제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어요.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조금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죠. 준호야, 굳이 집 안에까지 카메라를 달 필요가 있나? 가족인데. 작은아버지, 마트 관련 업무도 집에서 하시니까 보안상 필요해요. 공용 공간만 찍히니까 괜찮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사실은 작은아버지 가족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설치를 마친 첫날 밤부터 놀라운 것들이 녹음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마트 통장 비밀번호를 아직 안 알려주네. 조급해하지 마.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거야. 일단 경영권부터 넘겨받고. 그런데 준호애가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 쓰여. 걱정 마. 어차피 애는 서울에 있어야 하니까 매일 올 수는 없어. 우리가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돼.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확신했어요. 역시 이들의 목적은 할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구체적인 계획들이 드러났어요. 현준아, 너는 할아버지랑 친해져. 손잡끼리 친하면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네, 아빠.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럴 때가 기회야. 할아버지께서 판단력이 흐려지신다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유리할 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일부러 부각시켜서 법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였군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사촌 현준의 행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할아버지께 잘해드리는 척하면서 몰래는 할아버지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카메라에 잡힌 영상을 보니 현준이 할아버지가 낮잠 주무실 때 방에 들어가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 휴대폰도 만지작거리더군요. 저는 즉시 원격으로 제가 만든 보안 앱을 통해 할아버지 휴대폰에 접속했어요. 현준이 뭘 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현준은 할아버지 휴대폰에서 은행 앱을 실행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지문 인식이 필요해서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계좌 정보를 빼내려 했을 겁니다. 저는 즉시 할아버지 휴대폰 보안을 더 강화했어요. 그리고 현준의 이런 행동들을 모두 영상으로 저장해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집 와이파이 네트워크 로그를 분석한 결과였어요. 작은아버지는 연일 이런 검색어들을 찾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명의 이전 절차, 치매 환자 재산 관리 방법, 상속세 절약 방법, 법정 후견인 신청 방법. 작은 어머니의 검색 기록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요양원 비용, 치매 진행 단계, 노인 요양시설 입소 절차. 이들이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관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저는 이 모든 검색 기록들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시간과 날짜까지 정확히 기록해뒀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아버지는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아버님, 마트 운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세무서에서도 자주 연락 오고 직원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가 운영권을 넘겨받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민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간단해요. 운영권 이양 계약서만 쓰면 돼요. 그러면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어요. 아버님은 편히 쉬시면 되고요.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위기감을 느꼈어요. 만약 작은아버지가 마트 운영권을 넘겨받으면 그 다음에는 소유권까지 노릴 게 뻔했거든요. 저는 즉시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말씀 잘 들으셨죠? 정말 좋은 제안 같은데 혹시 다른 가족들과도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른 가족이라니? 아버지나 큰아버지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결정은 가족 모두가 함께 논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지.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제 제안을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이건 어른들끼리 결정할 문제야.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작은아버지, 저도 가족인데요. 할아버지 걱정이 되어서 그래요. 저는 겉으로는 순진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아버지 가족은 더욱 노골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준호애가 계속 방해하고 있어. 그래도 아직 애니까 괜찮아. 우리가 더 빨리 움직이면 돼. 어떻게? 내일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하는 거야.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후견인 신청도 가능해.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아버지는 계획대로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아버님, 오늘 병원에서 정기검진 받으시기로 했잖아요. 그랬나? 할아버지는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꼭 오시라고 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즉시 개입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할아버지 혼자 가시면 걱정돼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준호야, 굳이 네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할아버지 건강이 걱정돼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제안을 좋아하셨어요. 그래, 준호도 같이 가자. 할아버지 혼자 가기 심심했는데. 작은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저도 함께 가는 걸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세요? 글쎄, 별로 아픈 데는 없는데. 성민이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더구나. 저는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작은아버지는 접수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함께 따라갔어요. 신경과 박 선생님 예약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2차 예약이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는 인지기능 검사를 받으러 온 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작은아버지, 인지기능 검사요? 할아버지께서 동의하신 건가요? 작은아버지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건강검진의 일환이야. 요즘 노인분들은 다 받아보시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즉시 할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인지기능 검사 받으러 오신 거 아시고 계셨어요? 인지기능 검사?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검사 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속이고 치매 검사를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잠깐만요. 우리 집에 가서 다시 상의해 볼까요? 오늘은 검사 받지 마세요.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이미 예약도 했는데. 작은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이런 중요한 검사는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도 제 말이 맞다고 생각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준호 말이 맞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자. 작은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우리는 검사를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히 작은아버지가 의사와 미리 통화하는 모습을 봤어요. 복도 끝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선생님, 오늘 이봉수 씨 모시고 갔는데요. 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네, 증상이 꽤 심한 편이에요. 가족들도 모두 걱정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아버지가 의사에게 미리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통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잠시 후 작은아버지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인사했지만 뭔가 이미 결론을 내린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봉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오셨나요? 글쎄요, 별로 아픈 곳은 없는데. 아들이 검사를 받아보자고 해서요. 아, 그래요. 가족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때 개입했어요.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는 평소에 멀쩡하세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인데 나이를 생각하면 정상 범위 아닌가요? 의사가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가족분이시군요. 그런데 앞서 통화에서는 작은아버지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아이는 잘 모르니까요. 저희가 보기에는 증상이 꽤 심각해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작은아버지, 할아버지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저예요. 할아버지는 정말 멀쩡하세요. 의사는 우리의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정확한 검사를 해보죠. 환자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11월 23일이지. 맞습니다. 그럼 100에서 70 빼보세요. 100, 93, 86, 79, 72. 할아버지는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하셨어요. 의사의 표정이 점점 당황스러워졌죠. 인지 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작은아버지가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선생님, 집에서는 정말 심각해요. 방금 전에도 제 이름을 못 맞추시더라고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할아버지는 작은아버지 이름도 제 이름도 다 정확히 기억하세요. 할아버지도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래, 성민이 이름도 알고 준우 이름도 안다. 나는 멀쩡해. 의사는 이제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환자분께서는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치매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그건 전화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환자 상태가 다르네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작은아버지가 미리 전화해서 뭔가 부탁드린 게 있나요? 의사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게 있기는 했는데. 저는 즉시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의사와 통화한 내용이었죠. 선생님, 오늘 이봉수 씨 모시고 갔는데요. 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네, 증상이 꽤 심한 편이에요.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언제 녹음한 건가요? 방금 전에 작은아버지가 복도에서 선생님과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의사는 작은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진 기만 행위입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해서 잘못된 진단을 유도하려 한 거군요.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의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오늘 진료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진료실에서 나왔어요. 작은아버지는 완전히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작은아버지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오늘 완전히 망쳤어. 준호애가 다 망쳤다고. 어떻게 하지? 의사도 우리를 의심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할 수도 있어.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작은아버지들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대학교 선배인 김정훈 변호사님께 전화했어요. 선배님, 오늘 대박이었어요. 작은아버지가 의사를 속이려다가 들켰어요. 정말? 그럼 의료진 기만 혐의로 고발할 수 있겠네. 네,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들이 더 위험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계획?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혹시 모르니까 할아버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 네, 알겠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어요. 작은아버지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가 제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병원에서 계획이 실패한 후 작은아버지 가족의 행동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위험해졌어요. 이틀 후 저는 작은아버지가 또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이성민입니다. 아버지 후견인 신청건으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저는 즉시 녹음을 시작했어요. 네, 아버지가 치매 초기 단계세요. 진단서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곧 받을 예정이에요. 진단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다면 일단 서류부터 준비해 주세요. 작은아버지가 진단서도 없으면서 벌써 후견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 통화였어요. 여보세요, 최 실장님? 부산 마트 매각건으로 연락드려요. 네,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마트를 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서 작은아버지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가자고 하신 거예요. 준우야, 할아버지 갑자기 가슴이 아파. 저는 깜짝 놀라서 할아버지를 살펴봤는데 얼굴이 창백하시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어요. 할아버지, 119 부를게요.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먼저 나섰어요. 아니야, 준우야. 내가 차로 모시고 갈게. 더 빠를 거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아버지가 아프신 상황에서 반대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할아버지께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아프세요? 할아버지는 제 눈을 보시더니 작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리고 입모양으로 연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작은아버지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일부러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료진이 할아버지를 검사했어요. 검사 결과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봉수님, 검사상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스트레스나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작은아버지가 의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요즘 치매 증상이 있으세요. 혹시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작은아버지가 응급실을 이용해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려는 거였어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요? 그럼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즉시 개입했어요. 의사 선생님, 할아버지는 치매가 아니에요.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준호야, 어른 말에 끼어들지 마. 아니에요. 작은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저는 즉시 녹음기를 꺼내서 재생했어요. 작은아버지가 의사를 속이려고 했던 이전 통화 내용이었죠. 의사는 녹음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분이 의료진을 기만하려고 하신 분이군요. 죄송하지만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겠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계획이 또다시 실패한 거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작은아버지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내가 계속 방해하면 안 돼. 이건 어른들 일이야. 작은아버지, 할아버지를 속이려는 게 어른들 일인가요? 뭐라고?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어요. 저 다 알고 있어요.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 마트를 팔려고 한다는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작은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뭘 안다는 거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와 통화한 내용이었죠. 작은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이걸 어떻게? IT 기술이에요. 작은아버지, 24살 검공과생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작은아버지 가족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여보, 준호 애가 모든 걸 알고 있어. 어떻게 하지? 우리 계획이 다 들켜버렸잖아. 일단 증거를 없애야 해. 그리고 준호를 어떻게든 제거해야 해. 제거.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야. 저 애가 계속 방해하면 우리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위험을 느꼈어요. 제거라는 표현이 단순한 방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즉시 김종훈 변호사님께 모든 증거를 전송했어요. 선배님, 상황이 위험해졌어요. 작은아버지들이 저를 제거한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럼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선배님, 제가 마지막 함정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해요. 작은아버지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만들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함께 계시고 모든 걸 녹화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연극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작은아버지 앞에서 정말 많이 아픈 척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간다고 말할 거예요. 알겠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겠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아버지들에게 말했어요. 작은아버지, 저 내일 서울 올라가요. 학교에서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일주일 정도 못 내려올 것 같아요. 정말.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할아버지는 작은아버지가 잘 돌봐주시겠죠. 저는 공부에 집중해야 해서요. 작은아버지의 눈에서 기회를 포착했다는 빛이 번쩍였어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는 우리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저는 실제로 서울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할아버지 집 근처 모텔에 숨어서 모든 걸 지켜봤죠. 그날 밤부터 작은아버지들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갔다고 생각한 작은아버지 가족은 그날 밤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준호 애가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뭐부터 할까? 우선 아버지 통장부터 손에 넣어야 해. 하지만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연기를 하고 계셨어요. 성민아, 나 요즘 머리가 너무 아프고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그럼 은행일 같은 건 제가 대신 해드릴까요? 그래, 내가 해주면 고맙겠구나. 통장이 어디 있었지? 작은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찾아드릴게요. 비밀번호도 알려주시면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 하셨어요. 비밀번호가 뭐였지? 생일인가? 아니면, 아버님,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화하면서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의 치매를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모습을 생생히 포착했어요. 둘째 날에는 더욱 노골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준이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금고를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어요. 여러 번 비밀번호를 시도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오더군요. 그리고 작은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여보, 아버님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찾았어. 아직 못 찾겠어. 어디에 숨겨뒀을까? 셋째 날,
작은 아버지는 드디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아버님, 제가 은행에 가서 계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성민아, 그런 일을 내가 해도 되는 거니? 물론이죠. 아버님 이름으로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할아버지는 제가 미리 알려드린 대로 대답하셨어요. 그 글쎄, 준호가 오면 상의해보고. 아버님, 준호는 아직 어린애예요. 이런 중요한 일은 어른이 해야죠. 작은 아버지가 점점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이제 개입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준호야. 너 서울에 간 게 아니었니? 작은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시험이 취소되어서 급히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는 일부러 작은 아버지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척 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 혹시 할아버지 은행 업무를 대신 처리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버님 이름으로 위임장만 써주시면 돼요. 작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되었어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너 또 녹음했구나. 네. 작은 아버지,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지난 3일간의 CCTV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현준이 금고를 열려고 하는 모습, 작은 어머니가 서류를 뒤지는 모습, 모든 게 다 찍혀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성민아, 이게 다 뭐니? 작은 아버지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아버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님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마.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이려고 했구나. 아버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으면서 저는 이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할아버지, 이것도 들어보세요. 저는 작은 아버지가 부동산 업자와 통화한 녹음을 재생했어요. 부산 마트 매각건으로 연락드려요. 빠르면 다음 달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성민아, 내가 살아있는데 내 마트를 팔려고 했다고? 작은 아버지 가족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때 현준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다 준호 형 때문이야. 형이 계속 방해해서.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방해한 게 아니라 너희가 잘못한 거야. 할아버지를 속이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잖아. 작은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속여도 된다는 거예요.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결정적인 선언을 하셨어요. 성민아,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나가라고 했다. 그때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작은 아버지, 사실 저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뭐라고? 의료진 김한 씨도 노인 학대, 사기 미수,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작은 아버지의 얼굴이 절망으로 변했어요. 준호야, 제발. 이미 늦었어요. 경찰이 곧 올 거예요. 정말로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녹음 파일들, CCTV 영상들, 검색 기록들, 통화 내역들. 경찰은 증거를 확인한 후 작은아버지 가족을 연행해 갔어요. 그날 밤, 할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야, 고마워.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큰 화를 면했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다 준비했던 거니? 작은아버지가 처음 왔을 때부터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할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준호가 정말 똑똑하구나. 할아버지 자랑이야. 몇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사기 미수와 의료진 기만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작은어머니와 현준도 각각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라지니까 치매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거든요. 지금 할아버지는 여전히 마트를 운영하고 계시고, 저는 주말마다 내려가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물론 작은아버지 몫은 완전히 삭제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준호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24살 컴공과 대학생이 IT 기술로 탐욕스러운 가족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정말 통쾌한 이야기였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을 속이려 했던 악질들이 젊은 손자의 디지털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이 정말 시원했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감동적이고 놀라운 실화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특별한 사연이나 통쾌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제작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